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가 친환경차로 평가받는 2세대 수소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 내년 초 출시될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일으키자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긴장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4일 정식 오픈하는 스타필드 고양이 오늘 프리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쇼핑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증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인 만큼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대책에 대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증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재 분배,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증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가 상권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어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현대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갈 친환경차로 평가받는 수소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모델 투싼 iX를 출시했던 현대차의 두 번째 모델인데요. 수소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친환경차 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친환경차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야심작 2세대 수소전기차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를 외부 산소와 결합시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가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2세대 수소전기차는 올해 말 양산에 돌입해 내년 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오늘 선보인 2세대 신차를 통해 수소전기차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전기차부터 수소전기차까지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그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세대 수소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58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1세대 투싼 IX에 비해 주행거리가 대폭 늘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의 특성상 추운 지방에서 시동이 잘 안 걸린다는 점을 개선해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설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2세대 수소전기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립니다.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공기 필터가 탑재돼 차량 운행 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연을 내뿜는 디젤차와 달리 수소전기차가 친환경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총 31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개념이 생소한 일반인들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동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 수소전기 하우스를 개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긴장태세에 돌입한 건 시중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인터넷은행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저축은행 중앙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는 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 16일 기준 2.24%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한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대출금리는 하락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10.57%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최저금리 연 2.86% 대출 상품을 선보인 데 따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기준 계좌 개설 228만 건과 여신액 8,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드업계 역시 긴장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발급수는 출범 3주여 만에 150만 장을 기록하며 삼성, 현대 등 기업계 카드사의 발급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신용카드 사업에까지 나설 것으로 알려진 데다 내년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앱투액 결제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앱투액 결제는 벤사와 피지사 등 중간결제 대행사와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곧바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평균 2%대에서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기존 카드사들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카드업계는 우선 앱투액 결제 도입으로 인한 결제시장 변화를 대비해 간편결제 등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아입니다. 연면적이 축구장 50개 넓이에 달하는 대규모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이 24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오늘 베일을 벗었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다양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인피니티 풀장과 찜질방을 갖춘 아쿠아필드. 볼링과 당구, 오락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 공간. 전국 방방곳곳의 맛집을 한자리에 모아둔 푸드코트. 여러 가지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 이곳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입니다. 전체 매장의 약 30% 가까운 공간을 쇼핑과 전혀 상관없는 체험 공간으로만 채웠습니다. 소비자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통의 미래라는 정용진 부회장의 생각이 그대로 펼쳐진 겁니다. 고양 스타필드는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많다는 고양 지역의 특성에 맞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대폭 넓혔습니다. 완구 등을 파는 토이킹덤 매장을 하남 스타필드의 4배 크기로 키웠고 직업체험 등 어린이 체험 공간도 3,600제곱미터 규모로 처음 선보였습니다. 신세계가 직접 상품을 사서 재고 관리부터 판매까지 운영하는 오픈프라이스 스토어라는 색다른 쇼핑 공간도 선보였습니다. 아울렛에 가지 않아도 50% 넘게 할인된 2월 상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한 데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자유롭게 착용해보고 한꺼번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대로 잘만 된다면 저희 1년의 매출 목표는 분리어 영업 1년을 했을 때 저희는 6,5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 서북부, 강서, 마포 등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 명의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냉장고 등 가전도 이제는 사는 집에 맞춰 디자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방 구조 등에 맞춰 가전 설계를 해주는 이른바 빌트인 시장을 공략하려는 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가의 빌트인 가전 전시관을 오픈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문을 연 빌트인 전용 전시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 냉장고는 벽면에 돌출되지 않게 딱 맞게 매립되어 있고 식기세척기와 전기오븐 등 가전제품들도 주방 분위기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은 이처럼 주방 크기와 인테리어 콘셉트 등에 맞춰 설치하는 맞춤형 가전제품을 말합니다. 얼음 정수기 냉장고와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후드, 식기세척기 등 패키지 제품의 가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이곳 쇼룸을 통해서 빌트인 가전제품을 넘어서서 공간까지 생각하는 토탈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LG전자는 빌트인 제품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설계와 시공, 설치까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공략해 빌트인 제품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LG전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분양 중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파트 단지에 빌트인 제품 수주를 추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엔 세계 최대 빌트인 시장인 미국에 전시관을 열고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미국 럭셔리 주방 가전 업체인 데이코를 인수해 미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주택 건축 박람회에서 세프 컬렉션 빌트인 신제품을 공개하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셰프 컬렉션 빌트인 제품은 냉장, 냉동 모드 전환이 가능한 프렌치 도어 냉장고와 붙박이형 월 오븐,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전업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생활가전제품 시장은 연평균 4%씩 성장해 오는 2020년 약 3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에 온 나라가 들썩이면서 그 여파가 주식시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빵업체인 SPC 삼립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마트와 구내식당 등에서 달걀이 사라지면서 달걀 유통업체와 급식업체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시에 미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의 제빵업체 SPC 삼립의 주가는 어제 6.65% 내린 14만 7,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SPC 삼립이 달걀 공급업체 에그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데다 살충제 성분 우려로 빵 판매가 줄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SPC 삼립은 이로 인해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오늘 하루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로 오늘 SPC 삼립 주가는 1.36% 오른 14만 9,500원에 마감했지만 어제의 하락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마트와 슈퍼, 일부 편의점까지 달걀 판매가 금지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달걀을 유통하는 CJ 프레시웨이의 주가는 어제 3.42% 떨어졌고 오늘도 0.99% 하락했습니다. 살충제 달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업과 대학병원 구내식당들이 잇따라 달걀을 다른 반찬으로 대체하고 대구, 부산교육청 등은 학교급식에서 달걀을 빼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업체인 신세계푸드의 주가도 어제 1.79% 떨어졌지만 2분기 호실적 덕분에 오늘은 1.09% 올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닭고기 업체 주가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제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육개는 살충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한 덕에 오늘 하림의 주가는 무려 3.57% 오른 4,935원을 기록했고 마니코도 735원으로 3.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닭고기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달걀 전수조사가 아직 남아있어 살충제 파동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고 난 후 연쇄 후속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수두룩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너무도 잠잠하기만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교체가 예상됐던 자리 중 일부는 임기 완주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자진 사퇴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의 금융권 인사는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정부가 금융권 대규모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인사와 관련된 소식들이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잦아들다 보니까 애초에는 교체에만 관심이 쏠리던 것이 최근엔 누가 임기를 채울 것인가 여부에도 관심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진홍석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올해 11월로 현재 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은 아닙니다. 진 원장도 현재 평소처럼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달 정부가 금융위원장을 새로 교체하면서 호흡을 맞출 금감원장 인선도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장 자리에는 관료와 민간, 내부 출신까지 무수한 하마평이 나돌았는데 지금은 모두 수면 아래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부원장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임원의 임기가 연말에 몰려있어 원장부터 임원까지 임기 보장도 교체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와대가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진홍석 금감원장이 11월 임기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도 적지 않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공기업 CEO들의 교체설도 많았는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네, 모두 지난 정부에서 CEO가 교체된 곳들인데요. 아직 CEO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곳들도 있지만 새 정부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또 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인데요. 이 중 한국거래소는 현 정찬우 이사장이 조금 전 자진 사퇴를 밝혀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고요. 나머지 거론되는 곳 중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CEO는 오는 10월 임기 만료인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뿐입니다. 이어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기가 내년 5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는 2019년 중에 끝납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공기관 수장들의 임기 완주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데요. 최근 차기 인사에 대한 하마평마저 들리지 않다 보니 일부는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곽범국 예보사장의 경우 국제예금보호기구협회 IADI 차기 의장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IADI는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3개 예보기구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인 출신 의장이 배출된다면 국가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곽 사장을 미리 교체할 필요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네, 이 교체설들 중 이동걸 사는회장 그리고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결국 정찬우 이사장은 조금 전 사퇴를 표명했다고요? 네, 이동걸 회장과 정찬우 이사장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히는 탓에 새 정부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끝난 이후에 당장이라도 교체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하마평이나 자진 사퇴설 등 수많은 관측이 나돌았는데요. 정작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들이 쑥 들어갔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교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혐의들이 있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공식 석상에도 좀처럼 나타나질 않아 식물 이사장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는데 좀 전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남은 이동걸 사는회장도 교체될 것이란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는데요. 다만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당연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습니다. 이동걸 사는회장의 경우 3년 임기 중 아직 절반가량이 남았고 대우건설과 금호타이어 매각 등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는수장들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됐던 관행을 바꿔야 경영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금융권 후속 인사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 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 변칙적 탈세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관, 공관, 관저, 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이른바 갑질 문화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겁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8일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빠짐없이 갑질 문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보고했다며 각 부처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리거나 대책이 적정한지 등 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총리 지시대로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총 자산과 자기 자본이 늘고 자산 건전성도 좋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55조 원, 자기 자본은 6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총 자산은 5.1%, 자기 자본은 8.8% 많아졌습니다. 총 자산 증가는 대출금이 8.7%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총 여신의 연체율은 5.2%로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6%로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 것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4.5%로 1%포인트 하락하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5.8%로 0.3%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2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 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분기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는 각 1,690만 대, 1,51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홈플러스에 이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에서 판매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카카오가 게임 사업 강화를 위해 자사내 게임 사업 부문을 게임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크게 덥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여전히 흐리고요.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최고 30mm의 비가 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중서부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에 비가 시작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은 종일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이렇게 당분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우산을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의 비양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고 4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려져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로 큰 더위 없이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강릉과 울진 2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광주와 대구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